반갑습니다. 트렌드 게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트렌드 게임에는요, 단 한 가지의 룰이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 게임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 생존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자, 죽는다. 이런 룰을 바탕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트렌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런 키워드들을 충분히 얻어가신다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뭐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트렌드를 이해 못했을 때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트렌드에 대해서 또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나 유행 미래 보고서 이런 다양한 미래 예측 서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저만의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정의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다양한 것들의 정의가요, 뒤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집, 자동차.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공간이셨나요? 우리가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잠을 자는 공간? 기존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로 변화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쉬는 그런 역할만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도 하죠? 밖에 나가서 했던 회사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가서 들었던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온라인 기술의 놀라운 진화 덕분에요, 우리가 화상으로 줌이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디스코드 이런 걸 통해서 다 모든 니즈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집은요, 더 이상 쉬어가고 잠을 자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새로운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요, 이 자동차의 의미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 컨셉트를 보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고요. 의자들도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 기존의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가요, 새로운 공간의 역할로 진화합니다. 제2의 집이라고도 하죠. 집에서 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역할,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잠깐 자기도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요, 자동차 안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요.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자도 서로 마주 볼 수 있으면서 정말 집의 역할, 집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자동차에서 할 수 있게끔 꾸며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요,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제2의 집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미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나를 찾아서입니다. 근래 이 나에 대해서 가장 이슈였던 포인트들이 뭘까요? 저는 MBTI를 꼽고 싶어요. 이 MBTI 다들 다 한 번씩 좀 조사해 본 적이 또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MFJ입니다만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것처럼요, 서로 MBTI를 정말 많이 공유하고, 너는 뭐야, 나는 뭔데, 우린 이런 성향인가 봐 막 분석하고,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는 걸 분석해보면 결국 나를 찾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정말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찾아가고 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MBTI였던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뜨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기존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조합이. 옷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브랜드 옷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돌 팬들이 입는 옷부터 다양한 선글라스, 헤어스타일, 신발, 엄청 많아요, 그 조합들이. 네이버 제페토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정말 그 티셔츠 하나만 고르는데도 정말 수백 가지 종류가 존재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바타 만들기 열중할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싶고 나를 대변해주는 어떤 존재를 가져다 놓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 속의 아바타도 나를 찾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요. 조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카카오톡. 근데 카카오는요, 카카오톡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몇백 개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너무 문어발식으로 기업 확장해서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소상공인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의장, 우리 김범수 의장이 나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고 또 상생을 향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이런 말도 할 만큼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카오를 향해서 문어발식을 확장하는 걸 카카오를 향해서 욕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사회가 책임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정말 높아졌다라는 그런 키워드로 대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SG 경영. E는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 C는 사회를 뜻하는 social, G는 지배 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예요. 이것들은요,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걸 잘한다고 뭐 제품이 많이 팔리거나 이게 강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기업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뭔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면 최소한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를 고려하면서 올바른 지배구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ESG 경영이 정말 기업들 사이에서도 키워드를 돌고 있고, SK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열풍은 점점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많이 혜택해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인공지능 만들어내고 하면 정말 많은 그런 과학기술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는 보통 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CJ 제일제당에서요, 그 막 즉석 김도 이렇게 팔고 뭐 죽도 팔고 뭐 그런 거 아시죠? 다양한 그런 일회용 식사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저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 담는 트레이도 없애겠다라고 했고요. 죽에 담겨있던, 원래 들어있던 플라스틱 수저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의도가 이 ESG 경영의 일환인 거고, 기업으로서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일종으로서 환경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기업들도 이런 플라스틱 저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요, 사실 환경 보호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겠죠. 또 BTS가 이번에 UN에 가서 연설한 거 아시죠? 그 주제도요, 가장 주된 이유가 기후변화, 환경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미래 세대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역설하기도 했고요. 이때 BTS가 입은 그 수트도요, 뭐 명품 수트 이런 게 아니라 업사이클링 수트를 입었습니다. 업사이클. 기존에 버려지거나 혹은 이미 한번 활용됐던 그런 어떤 천들이나 그런 면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옷인 것이죠. 이만큼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어느 정도 어떤 명예나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제는 책임감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축의 변화, 축의 재편입니다. 사실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기술 중심으로, IT 기술 중심으로 산업의 축이 변화할 것이다. 근데 이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앞당겨졌습니다. 코로나19 하면서 제일 많이 들린 용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몇 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러면서 우리 개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과학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정말로 고맙게도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시켰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만 생각해도 온라인은 모두가 업무를 보고 수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화상회의 기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 기술까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 추계 변화, 추계 지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또 앞당겨졌고요. 특히나 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몸값이 올라간 것이죠. 이제 이 시장의 자본 자체가 이쪽으로 엄청 이동하고 있고요. 기술 기반 기업들 코로나 전후의 그 주가 차이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애플, 엔비디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몸값이 올랐어요. 그만큼 자본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정말 이제는 빛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산업의 축을, 우리 삶의 축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자율주행 기술들 쭉 써볼까요? 5G, 핀테크, 금융 플러스 테크죠.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 이런 것도 있고, 바이오도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화이자 이런 데를 비롯해서 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등등,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산업 자체가 이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가장 몸에 와닿았던 예시는요,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였어요. 사실 이 휴대폰은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왜냐면 이 휴대폰은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되잖아요. 세탁기 연결시키고, 냉장고, TV, 에어컨, 모든 가전제품들. 그래서 이걸로 막 제어하는 그런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다는 건 그만큼 잘 안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LG가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 이 축의 변화를 못 따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그런 또 굴욕을 맛봐야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 축의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처럼 완벽하게 도태되고요. 완벽하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축의 변화에 탑승한, 그리고 이 축의 변화를 따라오는 기업들만이 주목을 받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여기다 써볼까요? 업그레이드 코리아라고 써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이고요. 6.25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를 이뤄내왔고, 특히나 우리나라야말로 이런 과학기술 혜택을 많이 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요, 단순히 뭔가 기술이 좋고 뭐 잘 사는 나라고 이걸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들 그리고 산업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패러사이트라고 해서 이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전 세계 코리아라는 이름을 각인시켜주기 충분했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또 패러디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서 정말 유례없는 기록, 전 세계 83개국 1위라는 또 기록을 세우면서, 야, 한국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달고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관심 갖는 그런 컨텐츠가 됐죠. 또 프랑스에서는 이런 오징어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막 입장객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섰고요. 싸우는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보이그룹, 걸그룹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문화까지 접수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방역 대책 관련해서 또 K방역해서 초반에 굉장히 또 해외로부터 많은 또 찬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모두 지켜보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5가지 키워드 변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정의, 나를 찾아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축의 변화, 축의 재편, 업그레이드 코리아. 이 5가지 키워드는요, 단순히 뭐 내일, 다음 달, 1년 뒤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요, 5년 뒤, 10년 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변화시킬 그런 미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놓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말 미래 사회가 급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트렌드들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트렌드와 나만의 방식을 좀 적절하게 융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켜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이런 키워드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또 일상의 그런 당연했던 순간들, 당연했던 어떤 제품들, 기술들, 사건들, 상황들을요 조금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좀 사고를 미래지향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키워드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이 트렌드 게임에서 승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